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여러분께 연간 최대 8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달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시고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켜기 망설이시고 손주들 용돈 주기도 부담스러우셨던 그 모든 걱정이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정책 전문가 이준호입니다. 지난 15년간 정부 정책과 노인복지를 연구하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분석해 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만난 75세 최순옥 할머니는 제 안내로 새로운 복지 혜택들을 신청해서 한 달에 무려 67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는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어르신들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여러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 정부 복지 정책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세요? 기초연금 부부가액 폐지로 연간 최대 300만 원 추가, 의료비 지원 확대로 연간 200만 원 전략, 각종 생활비 지원으로 연간 240만 원 혜택. 이 모든 걸 합치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복지제도가 발표될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거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화나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인천의 박영수 할아버지, 이분은 78세인데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절반도 못 받고 계셨어요. 장기 요양 등급도 있으시고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놓친 혜택만 연간 480만 원이었습니다. 5년간 무려 2,400만 원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주민센터에서 할아버지, 왜 진작 안 와서 신청하셨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는 왜 안 왔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전국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15년간 상담해 본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계세요. 특히 요즘 물가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트에서 5만 원이면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3만 원어치밖에 못 사요. 전기료는 또 어떠고요? 작년 여름 에어컨 틀어서 15만 원 나왔다면 올해는 25만 원 넘게 나와요. 겨울 난방비는 더 심각하고요. 약값도 엄청 올랐어요. 혈압약, 당뇨약 한 달치가 예전에 2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런데 정부 월급은 그대로이고 기초연금도 조금씩만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어요. 새 정부가 이런 어르신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고 있나 봅니다. 2025년부터 정말 파격적인 복지 정책들을 발표했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지원이에요. 단순히 조금씩 인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적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산층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졌어요. 의료비 지원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교통비 지원, 주거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새로 생겼거나 확대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혜택들이 저절로 여러분께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인 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왜 부부라고 덜 받는 거지? 라고 억울하셨던 적 있으시죠?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34만 원을 받으시는데 부부는 각자 27만 원밖에 못 받아요. 20%나 깎이는 거죠.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부산의 조명자 할머니는 우리도 각자 따로 생활비가 드는데 왜 부부라고 돈을 덜 주냐는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내분이 오랫동안 살림만 하셔서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인데 이마저 깎인다니까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2025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발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지금 감액률이 20%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감액률이 10%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각자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보다 한 달에 6만 원씩 둘이 합치면 12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죠.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만약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부가 각자 34만 원씩 받아서 총 6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54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에 14만 원, 1년에 168만 원을 더 받는 거죠. 이 정도면 부부가 함께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여행도 한 번 더 다녀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잖아요. 얼마 전에 만난 70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여서 결국 손해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르바이트로 350만 원을 번다면 연금이 7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25만 원이나 깎이는 거죠. 이건 마치 열심히 일하면 손해본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꺾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이 감액 제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감액 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해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 연금이 87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금보다 12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만약 완전히 폐지된다면 25만 원을 그대로 받으시니까 1년에 3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약속들 믿어도 될까요? 저도 전문가로서 이런 공약들을 많이 봐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들 약속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이 병원비라고 하시죠. 특히 치과 치료는 정말 부담이 크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빨도 못 고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150만 원이 넘게 들고 틀니는 7년마다 한 번만 보험이 적용돼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했어요. 대구의 정미영 할머니도 작년에 임플란트 하시면서
이 나이에 이런 큰 돈을 써야 하나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현재는 65세 이상에서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60세부터 개수 제한 없이 확대할 계획이래요. 예를 들어서 62세 어르신이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45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새 정책이 적용되면 30%만 내면 돼요. 그러면 13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315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니까 이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관절 수술도 보험 적용이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재료만 보험이 적용되고 좀 더 좋은 인공 수정체나 고급 재료를 쓰려면 추가 비용을 많이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를 쓰면 지금은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50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도 대폭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은 2년마다 한 번 받는데 매년 더 많은 항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돼요. 암검진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전문가로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치료비 절감과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병이 깊어진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발견해서 간단히 치료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간병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2만 원이 넘는 간병비가 나가잖아요. 한 달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거 정말 부담스럽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2달 입원하셨는데 간병비만 72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한 채 값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런데 새 정부에서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절반만 지원받아도 한 달에 1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약값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금도 만성질환 약값은 어느 정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지원폭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약값이 나오는데 이 중에 8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1년에 4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돌봄과 주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집이 낡아서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시죠? 새 정부가 이런 걱정들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서 요양보호사를 더 쉽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지금은 하루에 4시간 지원이 고작인데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줄인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될 거고 자녀분들도 마음 놓으실 수 있겠죠. 실제로 광주의 한복실 할머니는 지금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4시간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8시간으로 늘어난다면 이분 생활이 정말 달라지겠죠. 아침에 식사 도움받고 집안 청소하고 오후에는 병원도 가고 저녁 식사까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깔아주고 노인 전용 임대주택도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래요. 특히 주택연금 제도가 눈에 띄는데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보세요.
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략 한 달에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고요. 노후 자금 걱정도 덜고 마음도 편안해지겠죠. 집 수리비 지원도 확대돼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게 돼요.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문턱 제거, 계단 난간 설치 같은 거요. 이런 작은 개선만으로도 집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낡은 보일러 교체, 단열재 시공, LED 조명 교체 같은 거요. 이런 걸 하면 전기료, 가스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 된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바꾸면 가스료가 30% 정도 줄어들어요. 한 달에 10만 원 나오던 게 7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1년이면 36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 속 작은 행복들도 챙겨볼까요? 교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마음껏 타실 수 있게 해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무료인데 지방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에서도 거의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신비도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받으시면 스마트폰 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더 자주 하실 수 있고요. 요즘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놓칠 수 없어요. 영화, 공연, 책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를 1년에 30만 원씩 지원받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영화관에서 데이트하실 수 있겠죠. 또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시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전기료 지원으로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비 걱정도 덜어 들려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지원받으면 1년에 36만 원에서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이런 지원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필품 할인도 강화돼서 마트에서 쌀이나 기름, 의약품을 15%에서 25% 할인받으면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식사 지원도 새로 생겨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주 3회 정도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거나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만 받아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식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지원을 다 합치면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정말 큰 변화거든요. 여러분, 오늘 2025년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연금 부분에서는 부부감액 완화로 1년에 144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리고 생활비 각종 지원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치면 한 가구당 1년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나세요? 한 달로 치면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생활이 달라지겠죠.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김영호 할아버지인데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65만 원 받으시거든요. 부인분은 전업주부셨으니까 기초연금 27만 원만 받고요. 그런데 새 정책이 다 적용되면 부부 합쳐서 한 달에 130만 원은 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지원받고 교통비 지원받고 전기료 지원받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혜택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강력한 행동 유도 아우트로 20분 마무리.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인력도 충분히 배치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도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나와 있어요.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의지는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정책들도 여러분이 모르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챙겨도 한 달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만나니까 아직도 신청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바빠서 못 갔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몇십만 원을 놓치신 거잖아요.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양순자 할머니가 제 설명을 듣고 바로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정말 들어왔어요. 12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환했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말씀이 이 돈으로 매주 목욕탕도 가고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뭔가 삶의 여유가 생겼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달 받는 그 돈으로 작은 적금도 넣으신다고 해요. 손주 용돈 줄 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지제도의 진짜 의미거든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꼭 행동으로 옮기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몇십만 원이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약값 걱정도 덜고 전기료 부담도 줄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혜택이 생길 때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이런 정보들은 시기를 놓치면 정말 아까우거든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알려주시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 하나로 다른 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설마 나까지 받을 수 있겠어? 하시던 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고 나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실 때예요. 복지관에서 만나시면 나는 이런 거 받고 있는데 너는 어때? 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보 교환이 정말 도움이 되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신청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복지 혜택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새로운 혜택 없나요? 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도 올해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었을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기초연금도 더 인상되고 새로운 어르신 복지 제도도 많이 생길 예정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때가 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노후는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들이 생길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빠뜨리지 말고 다 챙기시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마음 편히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해 나가요.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시고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